조선 왕조 500년 빛빛 왕좌의 대서사시. 제5화 왕자의 날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다. 다닥 다다닥 마른 장작이 터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수백 년을 버텨온 거대한 기둥이 비명을 지르며 쪼개지는 소리입니다. 시커먼 밤하늘을 집어삼킬 듯 솟구치는 붉은 화염이 송연 언덕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힙니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어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안겨주지만 그곳에 서 있는 사내들은 기침 소리 하나 내지 않습니다. 아니, 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침 소리 한 번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불을 더 키워라!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고막을 찢을 듯한 고함이 화염 소리를 뚫고 울려 퍼집니다. 갑옷에 묻은 핏자국이 불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한 사내가 칼끝으로 불타는 기와집을 가리킵니다. 조선을 설계했다는 삼봉 정도전, 그리고 그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나무, 그들이 머물고 있는 첩의 집은 이제 거대한 화장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살려달라는 비명과 그 비명을 단숨에 끊어버리는 둔탁한 파열음만이 교차합니다. 이 아비기환의 한가운데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게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정안군 이방원. 그의 눈동자 속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일렁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불보다 더 뜨겁거나 혹은 얼음장보다 더 차갑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불길을 응시하던 그가 나지막히 입을 엽니다. 옆에 서 있는 신복 이숙번조차 듣기 힘들 만큼 낮고 깔린 목소리입니다. 들리느냐, 숙번아? 예, 대군마마. 안에서 놈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 비명 말고 조선이 다시 태어나는 소리 말이다. 이방원의 입꼬리가 기괴하게 비틀립니다. 땀방울이 그의 굵은 눈썹을 타고 내려와 속눈썹에 맺혔다가 눈을 깜빡이는 순간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는 손에 준 칼자루를 다시 한번 꽉 쥐어봅니다. 가죽으로 감싼 손잡이가 땀에 젖어 미끄럽습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주며 옆에 선 병사의 어깨를 낚아채듯 잡습니다. 후문은, 뒷구멍은 확실히 막았느냐 묻고 있다. 염려 마십시오 마마. 조영무 대감이 병사들을 이끌고 개미새끼 한 마리 못 지나가게 철통같이 에워쌌습니다. 병사의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불타는 집의 대문이 쾅 하고 부서지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튀어나옵니다. 불길을 피해 뛰쳐나온 정도전의 호위무사들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번벅이 되어 있고 옷자락에는 불이 붙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겠다는 본능 하나로 그들은 이방원의 사병들을 향해 칼을 휘두릅니다. 막아라! 뚫리면 다 죽는다! 쏴라! 활을 쏴! 이숙번이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가 핑 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릅니다. 빗발치는 화살이 불빛을 받아 금빛빛처럼 쏟아집니다. 앞서 달려나오던 무사의 목에 화살이 깊숙이 박힙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무릎을 꿇으며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뒤따르던 제가 동료의 시체를 밟고 넘어가려 하지만 창을 든 이방원의 사병들이 그들의 복부를 향해 인정사정없이 찌르고 들어갑니다. 서걱!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기는 끔찍한 소리가 귓전을 때립니다. 뜨거운 피가 사방으로 튀어올라 이방원의 얼굴에도 흩어부려집니다. 그는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내지도 않고 그저 뚫어지게 그 참상을 지켜봅니다. 마치 이 모든 피비린내를 자신의 영혼에 각인시키려는 듯합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나는 그저 술시중을 들던 종일 뿐이요. 불길을 피해 뛰쳐나온 여인이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이방원의 말 앞까지 달려와 엎드립니다. 머리카락은 불에 그을려 흉측하고 공포에 질린 눈동자는 흰자위가 다 드러날 정도로 뒤집혀 있습니다. 그녀가 이방원의 롱화를 잡고 애원합니다. 병사들이 그녀를 끌어내리려 달려들자 이방원이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타오르는 불길 소리만이 그 공백을 메웁니다. 이방원이 말 위에서 그녀를 매려다봅니다. 싸늘한 시선이 여인의 정수리에 꽂힙니다. 안에 삼봉이 있느냐? 예, 대감마님과 판서마님들이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헌데 갑자기 불이... 아직 살아있느냐 묻고 있다. 이방원의 호통에 여인이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떱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불타는 집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천장이 무너지고 기둥이 쓰러져서 제발 목숨만은...
이방원은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립니다. 그의 턱짓 하나에 병사들이 여인을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짧은 비명이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잠잠해집니다. 이방원은 다시 시선을 불타는 집으로 고정합니다. 열기가 어찌나 뜨거운지 10척 밖까지 후끈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때였습니다. 와르르 굉엄과 함께 본체의 지붕 한쪽이 무너져 내립니다. 불띠가 낮밤 하늘로 솟구치며 마치 붉은 눈이 내리는 듯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병사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오히려 말의 고삐를 당겨 불길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그의 말이 뜨거운 열기에 놀라 푸르르 콧김을 내뿜으며 앞발을 들썩입니다. 이방원은 거칠게 고삐를 채며 말을 진정시킵니다. 눈 똑바로 뜨고 찾아라. 시체라도 찾아내야 한다. 그 늙은 여우는 그리 쉽게 타 죽을 위인이 아니가.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납니다. 정도전, 나의 스승이자 나의 척, 아버지를 왕으로 만든 1등 공신이자 나를 왕위에서 배제하려 한 철천지 원수. 그가 이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졌다면 너무나 허무합니다. 아니, 시체를 확인하기 전까진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방원은 칼을 뽀가듭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불빛을 반사하며 섬뜩한 빛을 뿜어냅니다. 물러서지 마라. 이 불길이 꺼지기 전에 놈의 목을 내 앞에 가져와야 한다. 만약 놓친다면 오늘 밤 죽는 건 삼봉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일 것이다. 병사들의 눈빛이 공포에 질립니다. 불에 타 죽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이 냉혹한 왕자의 칼에 죽는 것이 더 두렵다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 병사들이 악에 바친 함성을 지르며 아직 불길이 닿지 않은 사랑채 쪽으로 쇄도해 들어갑니다. 도끼로 문을 부수고 창으로 창호지 문을 찢어버리며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방원은 그 혼란스러운 풍경을 뒤로 하고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소자가 지금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아버지의 나라를 제 손으로 찢고 있는 중이지요. 그의 입가에 자조스러운 웃음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찰나였습니다. 이내 그의 표정은 다시 무섭도록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타급하게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진흙과 핏물이 튀는 바닥을 뒹굴듯 달려온 전령이 이방원의 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느라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마마, 찾았습니다. 놈들이 뒷담을 넘어 도망치려다가... 찾았느냐? 이방원의 눈이 번뜩입니다. 그는 말에서 뛰어내리듯 내려옵니다. 땅에 발을 디디는 충격이 발목을 타고 전해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령의 멱살을 잡습니다. 어디냐? 삼봉은 어디 있느냐? 저쪽 개울가여 민가에 숨어든 것을 조영무 대감이 포위했습니다. 이방원은 잡고 있던 멱살을 거칠게 밀어채내고 칼을 고쳐줍니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만나는구나.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을 향해 성큼성큼 가름을 옮깁니다. 그의 갈자국마다 깊고 진한 사리가 찍혀 나옵니다. 소년의 밤,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오르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태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기 몇 시즌 전,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경복궁의 강령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른 기침 소리가 아니라 폐부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짙은 가랫소리가 침전의 정적을 찢어놓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며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운 호랑이, 태조 이성계. 하지만 지금 비단 요 위에 누워있는 그는 이빨 빠진 늙은 짐승에 불과합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이 허공을 휘젓습니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거뭇거뭇 피어있고 굵게 튀어나온 힘줄은 파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물을 다오. 목이 타는구나. 갈라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고 힘겹습니다. 곁을 지키던 내관이 황급히 놋그릇에 담긴 탕약을 가져옵니다. 쓴 한약 냄새가 방안을 가득 채웁니다. 내관이 떨리는 손으로 왕의 상체를 부축해 일으킵니다. 이성계는 힘겨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탕약을 삼키려 하지만 이내 다시 기침을 토해냅니다. 입가로 검은 탕약이 주르륵 흘러내려 흰 의복을 적십니다. 아바바마, 정신 차리시옵소서. 침상 곁에 무릎을 꿇고 있던 앳된 소년이 울먹이며 이성계의 손을 잡습니다. 세자 방석입니다. 이제 갓 17이 된 어린 세자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 서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진다는 것은 곧 자신의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성계가 흐릿한 눈을 뜨고 막내 아들을 바라봅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잠시 방석의 얼굴에 머뭅니다.
세자야, 삼봉은 어디 있느냐? 아바바마, 삼봉대감은 지금 편전에서 나란 일을 살피고 계십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불러라. 당장 그를 불러. 내 너를 부탁해야 한다. 저 늑대 같은 형들이 네 살점을 뜯어먹기 전에. 이성계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납니다. 평생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적의 목을 베어온 그였지만 자식들 간의 살기가 감도는 지금의 상황만큼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피비린내 나는 고륙상쟁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이성계가 다시금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베개 위로 쓰러집니다. 그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넓은 침전을 공허하게 메웁니다. 새끈새끈 그리고 가래가 끓는 그륵그륵 소리. 그것은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침전의 덥고 습한 공기와는 정반대로 편전의 공기는 서늘하고 건조합니다.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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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위에 먹을 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을 재는 초침처럼 날카롭고 신경질적입니다. 조선의 설계자 삼봉 정도전이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적십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하다 못해 차갑기까지 합니다. 방금 전 내관이 전해준 태조의 위독한 병세 소식에도 그의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대감, 전하의 병세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맞은편에 앉은 나문이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며 말합니다.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문 쪽에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시선을 종이 위에 고정한 채 거침없이 붓을 놀려 글자를 써내려갑니다. 사병 혁파. 네 글자가 검은 먹물로 선명하게 박힙니다. 전하께서 위독하시니 더욱 서둘러야 하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왕자들의 사병을 강제로 빼앗는다면 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특히 정한군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살쾡이 같아더이다. 그러니 뺏어야지. 이빨과 발톱을 뽑지 않은 맹수를 어찌 안방에 들이겠는가. 정도전이 붓을 탁 하고 벼 위에 내려놓습니다. 먹물이 튀어 하얀 종이 귀퉁이에 검은 점을 남깁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문을 응시합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 아니 오만에 가까운 자신감이 서려 있습니다. 남대감, 나라는 왕씨의 것도 이씨의 것도 아니네. 재상이 다스리는 나라, 핏줄이 아닌 능력이 지배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꿈꾸던 조선이 아닌가. 방언처럼 야심만 가득하고 통제되지 않는 칼은 새 나라에 필요 없는 흉기일 뿐이야. 허나 대감, 저들은 개국 공신들입니다. 피를 나눈 왕자들이고요. 너무 몰아붙이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 수도 있습니다. 물기 전에 목을 쳐야지. 정도전의 목소리에는 섬뜩하리만큼 단호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을 지고 창가로 다가갑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어스름한 저녁빛이 스며듭니다. 그는 창호지 문 너머의 어둠을 향해 단호히 말합니다. 이미 명분은 만들어졌네. 명나라로 가는 사신단의 왕자들이 자신의 사병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 이를 빌미로 병권을 회수하고 그들을 압박할 것이야. 오늘 밤 전하의 병환을 핑계로 모든 왕자를 궁으로 불러들인 뒤 단숨에 제압해야 하네. 나문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킵니다. 제압이라 하시면 설마 필요하다면 죽여야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대의를 그를 수는 없는 법. 정도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방원을 그리고 그 형제들을 지워버렸습니다. 그에게 왕자들은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조선이라는 기계에 끼어든 불량 부품일 뿐입니다. 그때 문 밖에서 급한 인기척이 들립니다. 대감, 심효생 대감께서 급히 뵙기를 청합니다. 들라하라. 문이 열리고 심효생이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옵니다. 세자 방석의 장인은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러 있습니다. 삼봉대감, 큰일 났습니다. 정한군의 사저 주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병들이 무장한 채 담장 안을 오가고 하륜과 이숙번이 뻔질나게 드나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첩자가 정보를 흘린 것 같습니다. 정도전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찰나의 침묵,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하륜이, 그 늙은 너구리가 기연히 냄새를 맡았구나. 정도전이 나직이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묘한 소소가 번집니다. 잘 됐군. 어차피 골문 상처는 터져야 하는 법.
놈들이 움직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영모의 명백한 증거가 될 터. 남대감, 즉시 금군에게 일러 궁의 모든 문을 걸러잠그고 경계를 강화하게, 그리고 왕자들에게 전가를 보내라. 전하께서 위독하시니 속히 입궁하여 마지막을 지키라고. 함정입니까? 아니, 기회지. 저들이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오게 만드는 기회. 정도전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방금 쓴 사병 혁파 문서를 집어듭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그는 촛불에 문서 끝을 갖다 댑니다. 불꽃이 문서를 핥으며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타오르는 문서를 바라보며 차갑게 뇌내거립니다. 오늘 밤이다. 오늘 밤 조선의 주인이 누군지 확실히 가려질 것이다. 검게 변해가는 종이재가 밭바닥으로 흩날립니다. 그 시각 이방원의 사저에서도 누군가 타오르는 촛불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 거칠게 내려놓은 술잔이 찻상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다 기어이 옆으로 쓰러집니다. 맑은 청주가 쏟아져 나와 멍석 위를 검게 적십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술잔을 바로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방 안을 가득 메운 것은 술 냄새가 아니라 숨 막힐 듯한 살기와 끈적한 공포입니다. 이방원의 사저, 좁은 사랑방에는 지금 조선의 운명을 쥔 사내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궁으로 들어가자는 말이냐? 맨손으로. 호랑이 아가리인 줄 뻔히 알면서 제 발로 기어 들어가자고? 이방원의 바로 위형, 회한군 이방관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칩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쥐고 있는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아바마마께서 위독하시다지 않느냐? 자식된 도리로 임금의 병세를 살키러 가는 것이 도리거늘 니놈들은 어찌 영모를 꾀하듯 수근거리는 것이야. 방간의 고함에 방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다른 종친들도 침을 꿀꺽 삼키며 이방원의 눈치만 살핍니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마치 돌부처처럼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정한군 이방원이 있습니다. 그는 쏟아진 술이 바닥으로 스며드는 것을 무심히 바라만 볼 뿐 입을 떼지 않습니다. 그때 방 안의 어둠을 가르고 비단 찢는 듯한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허허허허, 도리라 하셨습니까? 책사 하륜입니다. 그는 천천히 부채를 접으며 이방관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교활한지 흥분에 날뛰던 이방관조차 움찔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하륜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마치 비밀 이야기를 속삭이듯 나직하게 말합니다. 회한군 마마, 지금 궁에서 부른 것이 진정 주상 전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병석에 놓은 전하의 이름을 빌린 그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어명은 어명이지 누가 감히? 삼봉입니다. 정도전이란 말입니다. 하륜의 목소리가 채찍처럼 허공을 때립니다. 방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멈춥니다. 금기저어처럼 여겨지던 이름이 튀어나오자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전하께서는 지금 혼절하여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지경이라 들었습니다. 헌데 어찌 왕자들을 전부 불러 모으겠습니까? 그것도 무장을 해제하고 사병들을 다 떼어놓고 홀로 입궁하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정녕 모르시겠습니까? 하륜이 답답하다는 듯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칩니다. 쿵쿵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처럼 울립니다. 한 곳에 모아놓고 일망타진하려는 속셈입니다. 국문지방을 넘는 순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하의 따뜻한 손길이 아니라 나문이 숨겨둔 도부수들의 도끼날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리를 찾으며 죽으러 가시겠습니까? 개죽음을 당하는 것이 효도입니까? 하륜의 일갈에 이방관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뻐끔거립니다. 하지만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란 단어가 나오자 방 아래 사람들은 더욱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를 칠 수는 없지 않는가? 우리가 군사를 일으키면 그것은 반역이야. 씻을 수 없는 폐륜이란 말이다. 누군가 흐느끼듯 외칩니다.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맞아, 기다려보자. 설마 삼봉이 왕자들을 죽이기야 하겠어? 유배 정도 보내겠지. 목숨만 붙어있으면 훗날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나? 비겁한 희망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갑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륜이 답답함에 입술을 깨물며 이방원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주군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침묵했다가는 겁에 질린 양떼처럼 흩어질 판입니다. 슥, 옷자락이 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방원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립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 반쪽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고 드러난 반쪽 눈에선 섬뜩한 광채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가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 묵직합니다. 형님, 왜 그러느냐 방훈아.
형님은 호랑이 새끼입니까? 아니면 여우 새끼입니까? 뭐시라? 이방원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의 그림자가 벽면을 가득 채우며 거대하게 일렁입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형제들 사이를 걸어 다닙니다. 마치 먹잇감을 고르는 맹수처럼. 우리는 이성계의 아들입니다. 고려의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나라를 세운 무인의 핏줄입니다. 헌데 지금 글줄이나 읽은 늙은 선비 하나가 무서워 제 발로 도살장에 끌려가겠다고 하십니까? 반역, 폐륜 아닙니다. 이건 사냥입니다. 사냥? 내 집에 쥐새끼가 들어와 곡식을 훔쳐먹고 기둥을 갉아먹으면 그 쥐를 잡는 것이 집주인의 도리입니까? 아니면 쥐가 무서워 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도리입니까? 정도전 그자는 아버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조선을 제 입맛대로 주무르는 기생충입니다. 그 기생충을 잡아나는 것이 어찌 반역이란 말입니까? 이방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사자후처럼 터져 나옵니다. 아버님을 향해 칼을 겨누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을 홀리고 있는 간신배들의 목을 베어 이 나라를 다시 이 씨의 것으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요 충성입니다. 그의 논리는 궤변에 가깝지만 그 기세는 압도적입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형제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분노로 바뀌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이방원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쾅 하고 내리꽂습니다. 단검입니다. 서슬퍼런 날이 촉불을 받아 번뜩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앉아서 개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일어나서 쟁취할 것인지. 그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과 눈맞춤을 맞춥니다. 오늘 밤 삼봉은 우리를 죽일 준비를 마쳤을 것입니다. 허나 그것은 곧 놈들도 방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놈들이 축배를 들고 있을 때, 놈들이 우리의 목을 칠 칼을 갈고 있을 때 우리가 먼저 그들의 목을 벤다면 승산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이깁니다. 그때 문가에 서 있던 이숙번이 칼집을 잡고 거들고 나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쇳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제 휘하의 병사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마마의 명령만 떨어지면 당장이라도 삼봉의 집을 불바다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망설일 시간 없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결판을 내야 합니다. 하륜, 시각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방원이 묻습니다. 해시가 가까워 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늦습니다. 다시 정적. 하지만 이번 정적은 아까와 다릅니다. 비겁함이 사라진 자리에 비장함이 채워집니다. 이방간이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에 술병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벌컥벌컥 술병제로 술을 들이킵니다. 술이 턱을 따고 내려와 옷을 적시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빈 병을 바닥에 내던지며 그가 소리칩니다. 좋다. 2판 4판이다. 내 손으로 죽나 남의 손으로 죽나 매 한 가지. 까짓것 한번 해보자. 그래, 우리도 이성계의 아들이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여기저기서 고함이 터져 나옵니다. 이방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탁자에 박힌 단검을 뽑아 칼집에 넣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립니다. 숙번아, 예, 죽은, 갑옷을 가져오라. 그리고 부인께 일러라. 숨겨둔 그것들을 꺼낼 때가 되었다고. 알겠습니다. 이숙번이 바람처럼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칩니다. 촛불이 심하게 일렁이지만 꺼지지 않습니다. 이방원은 흔들리는 불꽃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부디 오늘 밤 깊은 잠에 드소서. 깨어나시면 세상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의 눈은 이미 사절을 벗어나 저 멀리 정도전이 있는 송현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말뿐인 헐전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칼을 든 전쟁이 시작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위기가 그들의 발목을 잡으려 하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사랑채 문이 활짝 열립니다. 방 안의 뜨거운 열기와 밖에 차가운 밤 공기가 충돌하며 십부연 입김을 만들어냅니다. 마당에는 이미 이숙번이 소집한 사병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군대라기보다는 겁에 질린 폐잔병에 가깝습니다. 달빛에 드러만 그들의 손에는 녹슨 낫, 몽둥이, 부러진 창자로 몇 개가 들려있을 뿐입니다. 이게 다란 말이냐? 이반간이 기가 차닿는 듯 헛웃음이 흘립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병사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칼은, 갑옷은 어디 두고 썩은 몽둥이를 들고 서 있어. 지금 전쟁하러 가는 놈들이 제정신이야? 마님, 며칠 전 관아에서 사병 혁파 명목으로 무기를 싹 다 걷어갔습니다. 남은 게 없습니다요. 병사가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이방원의 사병 혁파 저항이 거세지자 정도전이 미리 손을 써 왕자들의 손발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이방원의 형제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미쳤어! 이건 미친 짓이야! 맨주먹으로 금군을 상대하라고? 우린 다 죽었어!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해. 탐을 넘어서라도.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지며 대열이 흐트러집니다. 이숙번이 칼을 빼들고 자리를 지켜라! 라고 고함치지만 병사들의 눈에 어린 패배감은 지울 수 없습니다. 이방원조차 입술을 꽉 깨문 채 주먹을 펴니다. 손바닥에 식은 땀이 흥건합니다. 아무리 기세가 좋아도 무기 없는 전쟁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자박자박 차분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호들갑들 떨지 마십시오.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은 목소리,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를 단번에 전재우는 위엄, 이방원의 부인 민씨입니다. 그녀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마당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녀의 표정은 태어나다 못해 서늘하기까지 합니다. 부인, 지금 이곳은 위험하오. 어서 안으로. 서방님, 호랑이를 잡으러 가신다면서 빈손으로 가실 셈입니까? 민씨가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하인들이 낑낑대며 마당 한 구석에 쌓여있던 장독대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드르륵 쿵. 무거운 독이 옮겨지자 그 아래 덮여있던 거적대기가 드러납니다. 민씨가 직접 다가가 거적을 걷어냅니다. 헉! 사내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서슬퍼른 강철의 물결, 창, 칼, 도끼, 그리고 갑옷들이 기름을 먹인 채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정도전의 눈을 피해 민씨가 장독대 밑에 땅을 파고 숨겨두었던 병장기들입니다. 이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언젠가 서방님께서 이 무기들을 잡고 일어서실 날을. 민씨가 장검 한 자루를 집어들어 이방원에게 건넵니다. 칼집에서 칼을 뽑는 소리가 창 하고 맑게 울려 퍼집니다. 기름 냄새와 쇠 냄새가 확 풍겨옵니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이자 동시에 생존의 냄새입니다.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반드시 살아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방원이 떨리는 손으로 칼을 받아댑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목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는 부인의 눈을 깊이 바라봅니다. 그 눈 속에는 두려움 대신 서슬퍼른 야망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이방원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로 돌아 병사들을 향해 칼을 지켜듭니다. 들었느냐? 무기 없어서 못 싸운다는 핑계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집어라! 네 놈들의 목숨을 지켜줄 쇠붙지를 잡아라! 와! 분위기가 일순간에 반전됩니다. 병사들이 앞다투어 무기더미로 달려듭니다. 갑옷끈을 조이는 소리, 창날을 확인하는 소리, 칼집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마당을 메웁니다. 500명의 오합지졸이 순식간에 살기등병한 결사대로 변모하는 순간입니다. 출정이다! 목표는 나문의 첩, 송현이다! 이방원이 말에 오름이 외칩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립니다. 횃불을 든 병사들이 쏟아져 나갑니다. 밤거리는 쥐 죽은 듯 고요합니다. 오직 말발굽 소리와 병사들의 거친 발소리만이 정막을 깹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열이 광화문 앞 큰 길에 접어들었을 때 어둠 속에서 정찰을 나갔던 부하가 급히 달려옵니다. 마마, 멈추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광화문과 경복궁 성벽 위에 불이 켜졌습니다. 성벽 위에 궁병들이 배치된 것 같습니다. 첩보가 샌 것입니다요. 이방원이 거칠게 고삐를 잡아당깁니다. 말이 앞발을 들며 크게 울부짖습니다. 이숙번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이런 젠장, 정도전 그 늙은 여우가 벌써 손을 썬 겁니까? 궁을 장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란군으로 몰려 몰살당합니다. 진퇴양난, 앞으로 가면 화살비가 쏟아질 것이고 뒤로 물러서면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할 것입니다. 대열이 웅성거리며 멈춰섭니다. 저 멀리 경복궁의 높은 담벼락 위로 횃불들이 일렁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 불빛이 마치 저승사자의 눈처럼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마마, 우회해야 합니다. 샛길로 돌아서. 아니, 이방원이 단호하게 말을 자릅니다. 그의 눈은 경복궁이 아니라 그 너머 송현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회할 시간은 없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일각, 1초마다 정도전의 방어망은 더 견고해질 것이다. 허나 마마, 저대로 돌파하다가는 누가 궁을 친다고 했느냐? 이방원이 말머리를 돌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궁이 아니다. 뱀의 머리, 정도전이다. 궁의 병력이 움직이기 전에 놈의 목을 치면 궁 안에 있는 병사들은 알아서 문을 열 것이다. 그는 칼끝으로 어둠 속에 잠긴 좁은 골목길을 가리킵니다. 큰 길을 버린다. 말을 버리고 뛴다. 송현이로 직행한다. 소리를 숙여라. 숨소리조차 내지 마라. 놈들이 우리를 발견했을 땐 이미 내 칼이 놈들의 목젖에 다 있어야 한다. 미친 작전입니다. 기동력을 포기하고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이방원은 말에서 뛰어내립니다. 쿵! 흙먼지가 일어납니다. 왕자로서의 위엄도 화려한 행차도 없습니다. 이제 그는 살인귀가 되어 어둠 속을 기어가야 합니다. 모든 말에서 내려라. 입에 재갈을 물러라. 지금부터 뛰는 자는 살 것이고 뒤처지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의 망령에 왕자들과 병사들이 일제히 말에서 내립니다. 갑옷 소리가 짤그랑거리자 이방원이 눈을 부라리며 쉿
하고 입에 검지손가락을 댑니다. 수백 명의 사내들이 숨죽인 채 좁은 골목길로 스며듭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칠흑 같은 미로, 발밑에 차이는 돌멩이 하나가 천둥소리처럼 느껴지는 극도의 긴장감. 저벅, 저벅, 심장박동 소리가 귓가를 때립니다. 이방원은 맨 앞에서 달리며 허리춤에 칼자rum을 꽉 쥡니다. 기다려라 3분, 내가 간다. 네 놈이 만든 이 완벽한 조선을 내 피와 칼로 다시 그려주마. 그들은 어둠을 뚫고 송현을 향해 질주합니다. 그 끝에 거대한 화염과 피바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복주기관차처럼 이제 곧 블럭 1에서 보았던 그 지옥도가 펼쳐질 것입니다. 찾았다. 여기다. 이 쥐새끼가 여기 숨어 있었다. 송연의 밤하늘을 찢는 병사의 고함이 들려옵니다. 이방은의 고개가 번개처럼 소리난 곳을 향해 돌아갑니다. 불타는 본체 옆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허름한 민가 쪽입니다.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가 닫힌 방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놔라! 놓지 못하겠느냐? 내 발로 걸어 나갈 것이다! 저항하는 목소리는 힘이 없지만 특유의 꼬장꼬장한 기운만은 남아있습니다. 병사들의 거친 손길에 이끌려 마당으로 패대기 쳐지듯 끌려 나오는 노인. 헝클어진 상투, 흙투성이가 된 하얀 도포, 그리고 불에 그을려 시커멓게 변한 얼굴. 조선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삼봉 정도전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방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 소리와 묘한 엇박자를 이루며 정도전의 심장을 조여옵니다. 이방원이 정도전의 코앞에 멈춰 섭니다. 긴 그림자가 정도전의 얼굴 위로 드리워집니다. 대감. 이방원의 목소리는 건조합니다. 분노도 기쁨도 느껴지지 않는 기이한 평온함. 정도전이 고개를 들어 이방원을 올려다봅니다. 횃불에 비친 이방원의 얼굴은 피가 묻어 붉게 번들거리고 눈동자는 짐승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정도전은 마른 침을 삼킵니다. 평생을 책과 붓으로 싸워온 그에게 눈앞에 서 있는 압도적인 폭력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입니다. 정한군, 기어이 칼을 뽑았단 말인가? 대감이 붓을 들어 내 목을 조르려 하기에 나는 칼을 들어 그 붓을 꺾으러 왔을 뿐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이방원이 비릿하게 웃으며 칼끝으로 정도전의 턱을 들어 올립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피부에 닿자 정도전의 몸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살려주시게. 정도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에도 비굴한 구명입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이숙번과 병사들이 콧방주를 꿰입니다. 천하의 삼봉이 목숨을 구걸하다니. 하지만 정도전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방원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잇습니다. 나를 살려주게서 얻을 게 무엇인가? 나는 조선의 기틀을 닦았네. 법전을 만들고 궁궐을 짓고 행정조직을 정비했어. 나를 살려둔다면 자네가 왕이 되더라도 내가 그 능력을 바쳐 자네를 도울 수 있네. 예전 우리가 고려를 무너뜨릴 때처럼 말이네. 이방원의 눈매가 가늘어집니다. 과거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격살하고 돌아왔을 때 잘했다며 자신의 등을 두드려주던 삼봉. 한때는 동지였고 스승이었으며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피를 묻혔던 사이. 이방원은 잠시 칼을 거둡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정도전의 얼굴에 일말의 희망이 스칩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이방원의 다음 한마디에 산산조각납니다. 도울 수 있다라. 이방원이 허리를 숙여 정도전과 눈높이를 맞춥니다. 대감은 아직도 모르는군요. 내가 왜 오늘 밤 이 난리를 피웠는지. 대감이 만든 조선은 재상의 나라입니다. 왕은 그저 옥좌에 앉아 도장이나 찍어주는 허수아비고 똑똑한 신하들이 알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대감은 나를, 우리 형제들을, 그리고 내 아버지를 그저 대감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장식품으로 여겼지요. 이방원의 목소리에 억눌러 왔던 울분이 섞여 나옵니다. 하지만 나는 다릅니다. 내 나라는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만백성을 직접 보살피는 나라입니다. 신하가 왕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왕이 신하를 부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감이 살아있다면? 대감은 끊임없이 내 위에서 나를 가르치려 들 것이고 내 손발을 묶으려 들 것입니다.
두 마리의 호랑이가 한 산에 살 수 없듯 나와 대감은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습니다. 정도전이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허탈함과 절망이 뒤섞인 웃음입니다. 어리석군 어리석어. 강력한 왕권? 그것은 독재가 되고 폭정일 뿐이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네. 내가 그것을 막기 위해 평생을 바쳐 이 시스템을 설계했는데 그 모든 것이 오늘 밤 저 무식한 칼날 아래 재가 되는구나. 무식하다 비웃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오늘 밤 대감은 역적의 수계로 기록될 것이고 나는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방원이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칼을 높이 치겨듭니다. 불빛을 받은 칼날이 시퍼런 삼광을 뿜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있는가? 정도전은 눈을 감습니다. 타오르는 자신의 집, 무너져 내리는 기왓장, 그리고 피냄새. 자신이 꿈꾸던 유교적 이상국가가 불타고 있습니다. 그는 체녀 만든 나지키 읍졸입니다. 조심하게. 내가 사라진 자리에 또 다른 삼봉이, 아니 나보다 더한 괴물이 자네의 영혼을 갉아먹을 테니 피로 얻은 왕좌는 피로 지켜야 할 걸세. 그 저주 달게 받겠어. 슉, 퍽. 둔탁하면서도 끔찍한 소리가 소음이 가득한 송연의 밤을 순간 정지시킵니다. 정도전의 몸이 힘없이 옆으로 쓰러집니다. 목에서 뿜어져 나온 르검은 선혈이 흙바닥을 적시고 타오르는 불빛에 반사되어 검붉게 빛납니다. 조선을 설계했던 거대한 머리가 차가운 땅바닥에 처박히는 순간입니다. 대감마마! 삼봉이 죽었다! 와! 이숙번과 병사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승리의 함성이지만 이방원의 귀에는 그저 웅웅거리는 이명처럼 들릴 뿐입니다. 그는 피 묻은 칼을 쥔 채 쓰러진 정도전의 시신을 내려다봅니다. 조금 전까지 살아 숨쉬며 조선을 논했던 입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기분이 이상합니다. 통쾌할 줄 알았습니다. 알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텅 빈 것처럼 공허합니다. 내가 죽였다. 내 손으로 스승을 베고 시대를 베었다. 이방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는 칼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다시 꽉 움켜집니다.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주변에는 굶주린 늑대 같은 부하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짐짓 태연한 척 고개를 돌리며 피 묻은 칼을 허공에 털어냅니다. 착! 하고 핏방울이 땅에 흩어집니다. 숙번아. 예, 주군.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큰 산을 넘으셨습니다. 나무는 어찌 되었느냐? 남은과 심효생은 어찌 되었느냐? 그 쥐새끼들도 잡아서 처단했습니다. 이제 조정에 대감의 적은 없습니다. 적이 없다. 이방원이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북두칠성이 여전히 무심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이름들이 떠오릅니다. 세자 방석, 그리고 방번. 피를 나눴지만 배가 다른 어린 동생들. 이제 시작이다. 정도전을 죽인 것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죽여야만 이 싸움이 끝납니다. 이방원의 눈빛이 다시금 차갑게 식어갑니다. 방금 전 스승을 죽일 때의 고뇌는 순식간에 증발하고 권력을 향한 몽목적인 살이만 남아있습니다. 궁으로 간다. 그의 짧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병사들이 환호하며 따릅니다. 송연의 불길은 이제 사그라들고 있지만 이방원의 가슴속 불길은 이제 막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길은 경복궁으로, 세자의 처소로 향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누워있는 바로 그곳으로. 밤바람이 찹니다. 하지만 이방원의 칼날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고륙상쟁이라는 가장 잔혹한 궤도 위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경복궁의 처마 끝에 걸립니다. 밤새 송현을 집어삼켰던 붉은 화염은 이제 꺼졌지만 대신 차갑고 축축한 안개가 궁궐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그 안개 속에서 두 명의 젊은이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나옵니다. 세자 방석과 그의 친형 방번입니다. 형님 살려주세요.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이제 겨우 17, 세자 방석이 울부짖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비단옷은 흙탕물에 젖어 엉망이 되었고 곱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콧물과 눈물로 번벅이 되어 있습니다. 방번 역시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들 앞에는 밤새 피를 뒤집어 쓴 채 지옥에서 걸어 나온 듯한 이방원이 서 있습니다. 이방원은 아무 말 없이 내려다봅니다. 싸늘한 아침 공기 탓인지 아니면 밤새 식어버린 피 때문인지 그의 표정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방석이 무릎으로 기어가 이방원의 갑옷자락을 붙잡습니다. 형님, 우리 형제 아닙니까? 한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세자 자리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평민으로 살겠습니다. 밥만 먹여주시면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형님! 애절한 절규가 새벽 공기를 찢고 메아리칩니다. 주변의 도열한 병사들조차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립니다. 이방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형제, 그래 형제지. 하지만 너희는 내 자리를 훔쳐간 도둑놈들이고 아버지를 홀려 나를 죽이려 했던 칼날들이다. 이방원이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방석의 어깨를 잡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무겁고 단단한지 방석이 숨을 헛하고 들이킵니다. 방석아, 네, 예 형님, 말씀만 하십시오. 네가 죽어야 아버지가 산다. 네? 네가 살아있으면 아버지는 너를 다시 왕위에 올리려 할 것이고 간신배들은 또다시 너를 이용해 나를 죽이려 들 것이다. 그러니 이 모든 업보는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너는 그만 가거라. 이방원이 잡고 있던 어깨를 툭 하고 밀쳐냅니다. 방석이 뒤로 나동급습니다. 안 돼, 형님, 으앙! 이방원이 뒤로 돌아섭니다. 그의 손짓 하나에 거구의 도부수, 칼을 든 병사가 앞으로 나옵니다. 편안하게 보내주어라. 무미건조한 명령. 이방원은 귀를 막고 싶지만 차마 막지 못합니다. 서걱,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이의 울음소리가 뚝 끊깁니다. 이어 방번의 짧은 단말마가 들리고 다시 정적이 찾아옵니다. 새벽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이 유난히 시끄럽게 들려옵니다. 이방원은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니다. 손톱이 파고든 자리에 피가 맺혀 있습니다. 끝났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강령전, 아버지 이성계가 있는 곳입니다. 내관들과 궁녀들은 이미 다 도망치고 텅 빈 침전복도. 이방원의 발자국 소리가 쿵 하고 울립니다.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 같습니다. 그가 침전 문 앞에 섭니다. 문풍지 너머로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이 새어나옵니다. 드르륵, 문이 열립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아래 천하를 호령했던 태조 이성계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벽을 보고 누워 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던 비명소리와 피비린내, 자신의 세상이 무너졌음을 직감한 늙은 사자의 등은 처령하게 굽어 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 방원이 옵니다. 이방원이 문지방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피냄새가 훅 하고 끼쳐옵니다. 이성계의 몸이 움찔하더니 천천히 아주 힘들게 몸을 일으킵니다. 퀭한 눈, 헝클어진 백발, 그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봅니다. 아니, 피투성이가 된 괴물을 바라봅니다. 내 놈이 기어이. 이성계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는 손을 뻗어 베개 옆에 있던 옥로를 집어 이방원에게 집어 던집니다. 와장창! 옥로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납니다. 파편이 튀어 이방원의 볼을 스치고 지나가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형제를 죽이고 스승을 죽이고 이제는 이 아비까지 죽이러 왔느냐. 내 손으로 너를 죽였어야 했는데, 그때 너를 낳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성계가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방석이가, 그 어린 것이 내게 무슨 죄를 지었더냐.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을 내 칼로 도륙하고도 너가 사람이냐. 썩 물러가라.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라. 왕의 분노가 침전을 뒤흔듭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어 묵묵히 아버지의 절규를 받아냅니다. 그의 눈에 서서히 물기가 차오릅니다. 슬픔 때문일까요? 아니면 억울함 때문일까요? 아바마마, 왜 모르십니까? 이 모든 것은 아바마마께서 자초하신 일입니다. 뭐라? 개국 공신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어린 막내에게 왕위를 주려 했을 때 이미 이 비극은 잉태된 것이었습니다. 정도전이라는 간신에게 눈이 멀어 저희 형제들을 사지로 메문 것은 바로 아바마마십니다. 이방원이 소리칩니다.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토해내는 진심입니다. 제가 악귀가 되고 짐승이 된 덕분에 이 씨의 왕조는 지켜졌습니다. 정도전이 꿈꾸던 재상의 나라가 아니라 아바마마의 피를 이어받은 강한 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훗날 역사는 저를 폐륜하라 욕할지언정 조선을 반석 위에 올린 것은 바로 저 이방원이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이방원은 바닥에 머리를 쾅 하고 찍고 절을 올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아바마마. 이제 나란 일은 형님 정종과 제가 알아서 살피겠습니다. 부디 뒷방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소서. 이방원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침전을 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비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그의 발목을 잡는 듯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침전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아침살이 그의 얼굴을 비춥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궁궐뜰에는 수많은 신하가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 위로 펄럭이는 깃발. 제1차 왕자의 난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정도전은 죽었고 세자도 죽었습니다. 늙은 왕은 힘을 잃었습니다. 겉으로는 둘째 형 영안군 훗날 정종을 왕으로 추대하겠지만 조선의 진정 주인은 이제부터 정안군 이방원임을 천하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원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야속할 정도로 맑습니다. 그는 피 묻은 손을 들어 태양을 가려봅니다. 손가락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옵니다. 이제 내 세상이다. 그의 독백이 바람에 흩어집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잠시뿐. 권력이라는 괴물은 더 많은 피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또 다른 야심가들이 이방원의 등을 노리며 칼을 갈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5화 왕자의 난,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다의 피비린내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저 멀리서 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으니까요. 형제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권력 앞에 형제는 없다는 것을 이방원은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 제6화 허수아비 왕 정종과 방원의 야심, 제2차 왕자의 난과 이방원의 주귀편에서 그 숨막히는 역사의 진실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